최근 토트넘의 주전 센터백인 반더벤이 영국의 옵투스 스포츠와 나눈 인터뷰가 공개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을 포함해서 영국의 여러 매체들이 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추가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중 하나인 더 부트룸에서는 반더벤이 토트넘 훈련 중에 가장 맞기 힘든 게 손흥민이라고 했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반더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훈련할 때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라고 인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을 훈련에서 상대하기 어렵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면서 반더벤의 인터뷰 내용에 아주 당연하다는 듯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덧붙여서 손흥민에 대한 극찬을 이어갔는데 손흥민은 양발을 모두 활용해서 골을 넣을 수 있고 인상적일 만큼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한다. 31살이 됐음에도 한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면서 지난 시즌 잠시 나왔던 에이징 커브 논란을 완벽하게 일축시키는 모습이었죠. 이어서 마치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우리는 엔지 감독이 지휘하는 선수들 중 최고인 반더벤과 손흥민이 훈련에서 서로 맞상대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라면서 두 선수가 훈련 중에 실제로 맞붙는 장면을 보고 싶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타이밍 좋게도 정말로 토트넘 공식 채널에 아스톤 빌라전 대비 훈련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혹시나 이번 훈련에서 손흥민과 반더벤이 서로 맞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포함됐을까 싶어서 빠르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눈에 딱 띄었던 건 상투를 틀듯 머리를 묶은 신입생 드라구신인데 왠지 모르게 살짝 안타까운 선수입니다. 만약 토트넘이 FA컵이나 유럽대항전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면 로테이션 차원에서라도 한두 경기 정도 선발로 나설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프리미어리그 일정 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는 토트넘이라서 드라구신이 선발 데뷔를 아직 못한 것 같거든요. 교체로만 3경기에 나왔는데 말이 3경기지 실제 출전 시간은 추가 시간 포함해서 겨우 30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몸을 푸는 드라구신의 모습이 왠지 처량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화제 인터뷰를 했던 반더벤이 라커룸에서 존슨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도 있고 비수마와 메디슨이 웃는 장면도 있었고요. 캡틴 손흥민은 가장 앞장서서 야외 훈련장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모든 훈련 내용이 다 공개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번 영상 속에서 나온 훈련은 민첩성과 관련된 게 많았는데요. 빠르게 스텝을 밟는 훈련이라던가 원터치로 패스를 내주고 뛰어가는 훈련이라던가 역습 상황에서 공을 주고 뛰어가는 훈련 등 아스톤 빌라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격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전에서 빠르게 마무리하는 훈련이 이번 훈련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최근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대놓고 3백을 쓰면서 수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무한 수비 후에 한방 역습에 당해서 씁쓸한 맛을 많이 봤는데요. 지난 팰리스전 때도 비슷한 시나리오처럼 상대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 전에 먼저 선제 실점을 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르네의 동점골을 시작으로 로메로의 추가골과 손흥민의 쐐기골까지 터지면서 3대1 역전승을 이뤄낸 토트넘인데 작년 11월 아스톤 빌라와의 1차전에서는 토트넘의 로셀소가 먼저 선제골을 득점했는데 전반 종료 직전에 그만 동점골을 먹었고 후반 61분에 결승골까지 허용해서 오히려 역전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스톤 빌라는 다른 팀들처럼 아예 3백을 쓰지는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서 보여준 역습 대비 장면들이 충분히 힘을 발휘할 거라고 기대를 해봐야겠죠. 영국 매체와 팬들이 기대했던 반더벤과 손흥민의 맞대결 장면은 없었지만 대신 다가오는 주말 아스톤 빌라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한편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는 기대 득점값과 실제 득점값의 차이를 기준으로 기대를 초과한 선수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다들 예상했다시피 캡틴 손흥민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예상치 못했던 토트넘 수비수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그게 누굴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 기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선수들이 자신의 기대 득점값을 뛰어넘을 정도로 날카로운 골 감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한 듯합니다. 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통계 전문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의 자료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대 득점값은 득점 기회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는 아니다. 하지만 후스코드닷컴은 이 스탯을 새로운 경기로 발전시켰다. 후스코드닷컴에서 기대 득점값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치를 초과했는지 미달했는지에 따라 성적순으로 정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중에 기대 득점값을 초과 달성한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뽑은 겁니다.
참고로 골키퍼는 제외하고 뽑았는데 뉴캐슬의 니포프 골키퍼만 슈팅을 1개 했을 뿐 다른 팀의 골키퍼들은 슛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먼저 나온 선수가 토트넘의 센터백인 로메로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고 올 시즌 토트넘에서는 부주장을 맡은 로메로는 메시가 인정한 월드 클래스 센터백이죠. 로메로는 지난 펠리전에서도 헤더슛으로 팀의 역전골을 넣으면서 맹활약했는데 올 시즌에 벌써 4골이나 넣었습니다. 수비수들 중에서는 최다골을 넣은 선수다 보니까 이 매체도 감탄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펠리스전 승리 때 넣은 골을 포함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로메로 4골보다 더 많이 넣은 수비수는 없다. 로메로는 자신의 기대 득점값인 2.08골보다 1.98골 많은 4골을 넣었는데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수들보다 훨씬 높은 기록이다라면서 센터백 포지션인 로메로에게 주어진 골 찬스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골이나 넣은 건 완전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번에 3백을 택했는지 로메로 말고도 2명의 센터백을 더 뽑았는데 첼시의 실바와 본머스의 세네시가 뽑혔습니다. 참고로 두 선수 모두 로메로보다는 한 수 아래 수치를 기록했고요. 전체적으로 3-2-4-1 포지션이었는데 중앙 미드필더 2명은 아스날의 라이스와 브렌트포드의 옌센이 뽑혔고 공격형 미드필더 2자리는 웨스트햄의 쿠두스 그리고 맨시티의 베실바가 뽑혔습니다. 오른쪽 윙은 다음 상대인 아스톤빌라의 베일리, 스트라이커에는 웨스트햄의 보엔이었죠. 그리고 왼쪽 윙이 대망의 손흥민이었는데 손흥민은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압도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총 기대 득점값은 9골이 채 되지 않았는데 무려 13골이나 넣어버렸거든요. 이 매체도 깜짝 놀랐다는 듯한 반응으로 케인의 이적 이후 득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손흥민은 13골로 리그 득점 순위 6위에 올랐다. 그러나 후스코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은 8골밖에 넣지 못했어야 한다.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한국의 스타는 자신의 기대 득점값보다 무려 4.76골이나 더 많은 득점을 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격차였다라면서 손흥민이 보여준 골 결정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인 스포츠키다에서 손흥민이 은퇴 전까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인터뷰 발언을 대서특필했는데 손흥민은 3월 8일인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토트넘 재단이 주최한 행사에서 은퇴 이후 결혼하라는 아버지 말에 동의한다. 결혼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다. 아내와 아이들이 최우선이다. 축구는 그 다음이 된다라면서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는 동안에는 축구가 1순위이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더벤도 인터뷰에서 아예 대놓고 손흥민은 축구 생각밖에 안 한다는 말을 하고 기대 득점값을 훌쩍 뛰어넘는 골을 넣는 겁니다. 부디 손흥민이 결혼식을 올릴 때는 진열장에 우승 트로피가 적어도 1개 이상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모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